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4차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대우를 이용해서 어떤 주어진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그 다음에 귀류법이라는 또 증명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 열기를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마른 모가 아니면 정사각형이 아니다. 어때요? 맞나요?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바로 판단이 됩니까? 마른 모가 아니면 정사각형이 아니다. 무엇이 아니면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은 사실 증명하기가 좀 지저분하죠. 바로 와닿지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조금 이따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좀 이따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 자, 우리가 이 아래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명제와 그 대우 명제가 있죠. 얘네들 사이에서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그 특별한 관계가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전체집합 U에서 두 조건 PQ에 대해서 진리집합을 대문자 P, 대문자 Q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주어진 명제 P이면 Q이다 명제가 뭐라면 이 명제가 참이라고 했어요. P이면 Q이다 명제가 참이에요. 그러면 각각 조건 P와 Q의 진리집합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P집합이 Q집합에 포함된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각각을 여집합을 주하면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P가 Q에 포함되었다면 반대로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얘기하면 전체 집합이 있고, 자, Q가 P보다 더 크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P가 Q에 포함되는 게 맞죠. 하지만 그것의 여집합은 어때요? 자, P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은 요거죠. 이게 Q의 여집합이잖아요. Q의 여집합. 그리고 P의 여집합은 뭐예요? 이 Q의 여집합을 포함하면서 더 넓은 범위, 더 많은 범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얘가 P의 여집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Q의 여집합은 반대로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뒤집을 쓸 때 반대의 포함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제나 조건의 부정에 대한 진리집합이잖아요. 즉 Q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not Q의 진리집합이죠. not Q.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not P의 진리집합이죠. 그래서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는 것은 not Q이면 not P이다. 이 방향이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명제가 참이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즉 명제 PQ와 not Q면 not P이다. 이것은 뭐예요? 서로 대우잖아요. 얘가 누구의 대우예요? P면 Q이다 꼴 명제의 이것의 대우 명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즉 정리하자면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대우인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라는 사실을 이 진리집합의 어떤 포함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자, 정리하자면 주어진 명제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참이라면 대우 명제는 반드시, 즉 not Q이면 not P이다는 이 대우 명제는 반드시 참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라면 그 대우 명제도 거짓이다. 서로 양방향으로 다 맞다라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자, 다시 한번 생각 열기로 가보죠. 마른 모가 아니면 정사각형이 아니다. 마른 모가 아닌 것을 P명제라고, P조건이라고 하고, 정사각형이 아니다를 Q라고 하면, 자, P면 Q이다 꼴의 명제에 참거짓을 묻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바꿔서 풀 거냐면, 대우 명제를 쓰겠다는 거죠. 대우 명제를. 그러면 P면 Q이다 명제 대우 명제는 뭐예요?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거잖아요. 즉 결론 부분을 부정하면 정사각형이 아니다를 부정하면 정사각형이면 자, 조건을 부정해 볼게요. 마른 모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마른 모이다. 이게 대우 명제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정사각형이면 마른 모 맞습니까? 정사각형은 마른 모가 되죠.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뭐예요?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의 크기가 다 90도로 같은 것을 말하죠. 마름모는 뭐예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을 우리는 마름모라고 하니까 당연히 정사각형이면 마름모에다가 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대우명제가 참이니까 주어진 명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참명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마름모가 아니면 정사각형이 아니다라는 것은 좀 파악하기가 헷갈리는데 그것의 대우를 가봤더니 정사각형이면 마름모이다가 되잖아요. 그리고 정사각형이면 마름모이다는 참것을 판단하기 아주 쉽죠. 참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애매한 명제 참것을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주제인 대우를 이용해서 주어진 명제의 참거짓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고 자, 예제 1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죠. 자, n이 자연수일 때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라고 했어요. 얘를 조건 p라고 하고 얘를 조건 q라고 하면 p면 q이다 꼴의 명제 맞습니까? 자, 이 명제의 참거짓을 얘기할 건데 참임을 증명하라고 하는데 n의 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라고 자, 제곱이 먼저 조건을 주어졌을 때 n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뭘 쓸 거냐면 주어진 명제에 대우 명제를 가져올게요. 자, 대우 명제는 수로 바꾸면 되죠. n은 짝수가 아니다가 되는 거죠. 짝수가 아닌 것은 뭐예요? 홀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n이 홀수이면 자, 그 다음에 가정부분 n제곱은 짝수이다를 부정하면 n제곱은 홀수이다. 자, 얘가 참이면 주어진 명제는 참. 얘가 거짓이면 주어진 명제는 거짓이니까 얘의 참거짓을 알아보죠. 자, n이 홀수이면 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n제곱이 아니고 n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기가 쉬워요. n이 홀수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항상 1이어야 되죠. 자, 그래서 홀수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n이 홀수라는 말과 동시에 n이 홀수이면 이 n은 2k-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n은 k는 자연수가 되죠. k가 1일 때는 1이 되고 k가 2일 때는 3이 되고 k가 3일 때는 5가 되는 것을 보입니까? 그래서 홀수를 대변하는 기호가 되겠죠. 식이 되겠죠. 그래서 n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n에 대해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n제곱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주어진 식을 제곱을 하면은 n제곱은 2k-1대로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곱셈 공식에 의해서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될 거고 2로 묶어내는 거예요. 2로 묶어내면 얘는 어떤 실수가 되는 거죠. 실수. 정수라고 할게요. 정수. 자, 2의 어떤 정수배 플러스 1은 항상 뭐가 되니? 2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항상 짝수잖아요. 2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항상 짝수인데 그 짝수에다 항상 1을 더하면 항상 뭐가 될 수밖에 없니? 홀수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n의 제곱이 뭐인 것을 확인한 거예요? 홀수인 것을 확인했어요. 즉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다. 이 대우 명제가 참임을 확인했죠. 따라서 대우가 참임으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우리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귀류법 같이 얘기해 보죠. 귀류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잘 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주어진 명제를 일단은 부정을 해요. 부정을 하면 우리가 명제의 가정, 참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던 그 가정이 부정이 돼버리거나 또는 우리가 이미 누구나 참이라고 알려진 명제가 부정되는 상황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되게 착한 학생이에요. 근데 그것을 증명한다고 할 때 A를 나쁜 학생이라고 가정했을 때 A가 보여줬던 되게 착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다 모순이 돼버리는 상황이 생기면 얘는 나쁜 학생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착한 학생이다 라고 반대로 증명하는 방법인 거죠.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참임을 참으로 생각하는 것을 부정을 했을 때 어떤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그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참인 거죠. 그 상황이. 이제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증명해 보자는 거죠. 루트 2가 무리수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자. 그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루트 2는 무리수가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유리수의 정의에 의해서 두 서로 다른 서로 소인 자연수 m과 n을 가져와서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죠. 분수꼴로 표현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유리수는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니까. 그래서 루트 2를 어떤 적절한 m과 n을 가져와서 자연수 mn을 가져와서 m분의 n이라고 말합시다. 그럼 우리가 m을 넘겨주면 n은 루트 2m이 되고 양변을 제곱하면 n 제곱은 루트 2가 제곱되면 2가 되죠. 2m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n 제곱이 짝수이므로 왜 짝수예요? 봐봐요. 2가 있잖아요. 어떤 수든지 2를 곱하면 여러분들 뭐가 되니? 그래 짝수가 되잖아요. 이 m 제곱이 어떤 수든 간에 2를 곱하면 짝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m 제곱이 짝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m 제곱이 짝수이므로 그 m도 짝수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n이 짝수이면 우리는 적절한 자연수를 가져와서 2의 어떤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2의 어떤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2의 어떤 자연수배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n이 짝수이므로 얘를 2k라고 말합시다. n은 어떤 적절한 자연수라고 하면 그럼 대입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2k가 제곱되면 2k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2m 제곱이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은 m 제곱은 여기서 4가 되니까 얘는 4k 제곱이니까 2 날라가고 2k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m 제곱은 또 짝수예요. 왜냐하면 2가 곱해져 있는 어떤 실수배의 표현을 어떤 자연수배가 되잖아요. 그죠? 2가 있기 때문에 얘는 짝수가 맞죠. 짝수가 맞죠. 그래서 m 제곱이 짝수이므로 얘도 m도 짝수이다. 자,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n도 짝수라고 했고 아까 또 진행을 해보니까 m도 짝수래. 얘들아, m과 n은 뭐라고 뒀니? 우리가 분수꼴로 표현하는 수 중에서 m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했는데 서로 소라고 한 것은 공약수가 1뿐인 수잖아요. 그런데 m과 n이 모두 짝수라는 것은 m과 n이 서로 소라는 말의 모순이 되죠. 가정의 모순이 되어버렸죠. 모순 기호예요. 이게 모순이 되어버렸죠. 둘 다 짝수면 절대 서로 소가 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약수가 1 말고 2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둘 다 짝수라고 했고 그로 인해서 m과 n은 서로 소라는 가정이 모순이 되었으므로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이란 말은 잘못된 말이죠. 즉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고 뭐일 수밖에 없어요? 무리수가 된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귀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어진 명제를 부정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참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부정되는 상황, 즉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 주어진 명제는 부정할 수 없다. 즉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라고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증명법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